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 청년몰에 불이 나 점포 20개가 모두 불에 탄 지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이 담긴 일터를 잃은 피해 상인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속초 청년몰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깨진 외벽 유리창이 계속 떨어져 나가며 주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불이 난 지 열흘 넘게 훌쩍 지났지만 화마의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2020년에 청년몰 20개 점포가 꿈을 품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어려움에 14곳으로 줄었고 올해 처음 대목을 기대하며 준비한 것들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성수기 대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외식하시는 분들도 평소보다 되게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물건들이 다 없어져서 무엇보다 매일 출근할 곳이 사라진 막막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점포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갈 곳이 우선 마련돼야 당장 생계를 해결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간절함이 크지만 피해 지원은 바람과 달리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 좀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자꾸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속초시에 있는 행사장이나 아니면 플리마켓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 좀 연락을. 속초시는 우선 26일쯤 한 달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추후 심사를 통해 5개월 정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몰 주차장 부지에는 당장 갈 곳 없는 상인들이 임시로 사용할 공간을 설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5천만 원, 속초시 3천만 원 등 8천만 원의 융자와 이자 지원도 실시합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빨리 입점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관련 금융기관이나 농협, 보증지원 관련사들과 지금 현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일단 방화 등 범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후속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몰이 재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법적으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동 킥보드 대여 앱에서는 지금 이용할게요 버튼 하나면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용자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서 비켜서 있는 사이 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 80대 여성이 손목에 수술을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학교 안에 비치된 민간 업체 킥보드를 빌려 탔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 보험도 없었고 이 때문에 1,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험 처리되냐 그랬더니 다 보험 적용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보험하시는 분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사고가 있었던 학교에 나가봤습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에도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들 역시 무면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처음에 등록하기 누르고 이용했어요. 평소에도 그러면 면허 없이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면허 없어서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면허 없는 친구들도 필요하니까 타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이용하겠다는 버튼 하나면 면허 인증은 무사 통과입니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렌터카 업체와 달리 킥보드 대여 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에겐 운전면허를 강제하고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킥보드 대여 업체 19곳 가운데 15곳은 운전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익킥보드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법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전체 사고 건수와 무면허 사고 비율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고 이 중 무면허 사고의 비율은 20.8%에서 47.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4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19일 기준 6월 셋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감소했습니다. 강릉이 0.1%, 원주와 삼척이 0.02% 내린 반면 춘천은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한 가운데 속초가 0.19%, 강릉이 0.1% 내렸지만 춘천과 원주는 각각 0.03% 올랐고 동해와 태백은 0.01%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로 귀농 귀촌에 전입한 가구 수가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어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시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 가구 수는 모두 2만 1,779가구로 전년 대비 2,195가구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의 귀촌 가구가 3,990가구로 가장 많았고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순이었습니다. 도내 귀농 귀촌 가구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를 통해 시험 정답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도내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출제 문항 순서 변경과 서술형 문항 수정 등의 지침을 내리자 이번 주 기말고사를 시행하려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험 원안지 제출을 마감하고 이미 인쇄 작업에 들어간 학교들은 시험지 수정을 위한 긴급 작업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6.25 전쟁 73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6.25 전쟁 정전 70주년 제복의 영웅들을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참전 유공자회 관계자와 도내 시장군수 등 900여 명과 함께 참전 유공자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또 유공자 표창과 참전 유공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도내 주요 계곡 물놀이 용수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강릉 단경골과 동해 무릉계곡, 삼척 덕풍계곡,
양양 주전골 등 40곳에서 대장균을 분석한 결과 권고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천생활 기준평가에서도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도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수질 위생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장마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제주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폭우로 인한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위험 지역에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고 낚시객과 관광객, 주민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과 축대, 공사장 등에서는 출입을 막고 침수 우려 지역 사전 예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강원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60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단순 파손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즉각 개선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사용 금지와 함께 보수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인제군 북면 한계리 설악산 몽유도 원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여성이 7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텃새가 돼버린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지 이르면 7월 중에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으로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허가하면 멧돼지처럼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한국에서 겨울만 지내는 철새였지만 기후변화로 3만여 마리가 텃새화된 것으로 추산되며 엄청난 먹성 때문에 물고기 씨를 말린다거나 분변으로 나무를 죽이는 백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맹방해변 BTS 포토존 시설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까지 모두 2,500만 원을 들여 맹방해변 64m 구간에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BTS 포토존 조형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BTS가 지난 2021년 맹방해변에서 빌보드 1위 곡 버터 등이 수록된 앨범 버터의 앨범 자켓을 촬영해 맹방 지역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상 재난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8개의 유형으로 양구군과 행정안전부가 재산과 농작물 피해의 최대 92%를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양구군청 안전총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